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순실 국정조사위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을 당시 구치소가 국정조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시간을 지연시키고 휴대를 합의했던 전화기를 뺏고 볼펜까지 못쓰게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소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전 국민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국정조사를 개인 판단으로 방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특검의 조사 대상까지 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권력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치소 소장에게 국정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자, 너는 누구냐?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 내가 소개하면 나오세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첫 코너를 엽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주 성격이 급해졌어요. 네, 목요일날 급한 마음으로. 자,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분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데 구치소에서 방해했잖아요. 네네. 네. 어제 전해드렸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했을 리는 없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헌법에 보면, 그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권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면, 예. 그게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행사를, 국정조사 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에 준하는 죄로 다스려야 되고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에서 아직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진도 없고, CCTV도 없고,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위를 지시한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 이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국정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청문장에 서야 하고, 나아가
특검이 고발해야 된다. 네. 이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난리가 나 있는데 그 특검도 나와 지금 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에서 방해했다는 건 큰 죄예요. 큰 죄. 이 서울구치소장 예,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이시죠. 이분이 혼자 이 결정을 했을 리가 없고요. 예.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4급이거든요. 4급 서기관 정도인데 예. 그 위에 줄줄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시했을 사람을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따라 올라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물어서 누가 이걸 방해하고 있는지. 예. 그 지시의 끝에 있는 사람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막으려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특검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왜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자, 뉴스 진행해 주세요. 예, 먼저 한겨레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요. 이 비선 의사 외에도 이 주사 아줌마가 따로 있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낯선 표현이실 텐데요. 이게 그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2013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4-5차례 보냈고요. 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네.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그 휴대전화를 닦아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 문자의 내용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밤에. 예. 남아있는 문자만 그렇다는 거지, 더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2013년 4월, 5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더 넓혀보면. 근데 이게 주사 아줌마는 이거보다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언론에. 최순실 씨가. 네. 주사 아줌마를 집으로 불러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최순실 씨 집에서 도우미 하시던. 예, 가사 육아 도우미 분들이셨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주시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주사를 놓는 아줌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프로포폴. 네네. 관련 수사, 과거에 한 몇 년 전과라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걸 보도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뭐냐면 병원들로부터 남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들이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게 이제 우유 조사가 되는 거죠. 네. 우유 주사 장사를 하려고 허위 기재를 하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거를 파는데 의사들이 남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맞을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상 유통도 시키면서 주사도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들은 그 병원들에 가가지고 그거 싹 걷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사까지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불법 유통을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유통과 시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자들이죠. 전문 업자들이에요. 그걸 주사 아줌마로 이렇게 주사를 잘 놓는 아줌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까지 놓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을 주사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는 프로포폴 중독인 거예요. 일단 자기 집에 계속 불렀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이제 문자 내용만 보면요. 그러한 정황들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정황들이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불렀잖아.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여한 연예인들 때려잡았을 때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자기들은 이 사람들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 이때까지 태반주사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다 직원과 그것도 말이 틀리지만 계속해서 직원들 10명을 나눠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직원들과 함께 프로포폴 나눠 맞았나 이제? 밤 9시 10시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인 문자가 등장했는데 이건 빠져나가고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 아줌마라는 말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을 찾으렸으면 생각해보세요. 의료실장, 예? 간호장교, 자기들한테 맨날 왔다 갔다 하던 비선 의사, 네. 주치 다 있어요. 다 했는데 그분들이 아닌 이 소위 정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주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사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주사 아줌마를 통해서 조달하고 맞고 그런 정황이 근데 드러난 거죠. 네, 취임 초기에. 네. 취임 초기에는 주사 아줌마가 이 일을 해결한 겁니다. 취임 중반 이후 혹은 뭐 어떤 시점 이후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네.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들어올 때도 정호성 비서관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네. 본인의 그 차량 등록된 차량으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거나 이영선 행정관이 네. 예. 아니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나가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는 거죠. 이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중독자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너무 길게 했네요. 다음 순요. 네, 뭐 관련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계속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참사 당일 오전에는 자신의 장모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관련된 진료 차트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흔적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시간에 관련된 뉴스는 여러 인미에서 많은 매체들이 추적하고 JTBC가 아주 독하게 거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 앞에 가는 순간 자꾸 깨져요. 그죠? 그동안의 거짓말들이. 전문가 앞에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대충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근데 특검 앞에 가면서 자꾸 깨지고 있다. 굉장히 좁혀져서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굉장히 좁혀져서 근접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 결과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삼성 합병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문영표 전 장관이 지난해 5월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 발표 뒤에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리고는 전문위원회 회부를 막았다라는 건데 특검이 이 성향 파악한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원래 이제 국민연금에서 투자 결정이 어려울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걸 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거기 따르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사합병과 관련된. 근데 원래는 여기다가 회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아 반대할 것이 높아 보인다는 보고가 있자 회부를 안 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성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된 거죠. 예. 특검에 의해서. 예. 특검이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예. 속도가 엄청납니다. 인터뷰 좀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인터뷰 자체도 부담스럽겠지만 너무 바빠. 이거 너무 바빠서 꼭 한번 인터뷰를 관계자랑 해보고 싶은데 여하간 엄청난 속도로 여러 가지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기자들이 추정했던 게 이런 종류의 협업 같아요. 기자들이 추정했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나 하는 거를 특검이 문건으로. 예, 증거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물종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단계. 관련 뉴스가 또 있죠. 예, 또 SBS가 보도했는데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이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 업무 공유방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관여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인터넷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유방을. 예,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둘이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투자에 개입한 것도 전례가인데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시적으로 공유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려준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왜 외긴 여기 삼성 승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누가 시켜서 했느냐 이게 문제죠. 네. 복지부
장관에게 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영표 당시 예, 장관에게 청구된, 예. 누가 시켰냐 이거죠. 예. 장관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거나 사실상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의미는 특검이 삼성과 대통령을 향해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그 칼날이 거의 목젖 근처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 장관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삼성합병 찬성하라 지시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이걸 꼬리 자리라고 하죠. 네.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있고요.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용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했다라고 뒤집어 쓰고 본인이 가거나 그런 게 건이 너무 커요. 그렇죠. 언젠간 입을 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그 대상입니다. 이 문건 중간에 보면 정무리스트라는 제목이 있고요. 거기에 이 59명의 명단도 들어있는데 이 문체부 고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체부 문건 속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리스트 옆에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는 표기가 있다는 거죠. 예, 정무리스트라는 표시인데 이것이 정무수석실에서 준 거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 예. 길어서. 예. 이렇게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에 문체부 문건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보냈다는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표시 옆에 일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4월인데요. 거기에 함께 중요하다, 중요라는 표시가 있다라는 건데 이때가 정무수석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 현 장관에게 당시 정무수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 리스트를 내려보냈다는데 그때 당신이 수석 아니냐. 근데 본인은 여전히 본 적이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디냐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 저는 두 분이 이 관련 회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워딩이 유사해요, 성격이.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어제부터 조윤선 장관이 핫합니다. 예. 네, 이혜원 의원이 오전에 갑자기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안다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분이, 방송에서 두 분이 이제 뭐랄까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벌어져서 고소고발을 서로 소장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서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법적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리고 또 이혜원 의원이 또 한 가지 뉴스거리를 던지고 가셨죠. 교도소에서 방해가 있었다, 작업이. 네. 어제 폭탄을 많이 던지셨는데, 수류탄 정도. 네. 다이너마이트 몇 개 터뜨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방해 작업이 있었다만 있었지, 그게 정말로 방해 작업인지, 아니면 교도소 내 정상적인 절차나 규정인지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잠깐 미니로 서울구치소에서 특히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구치소에 이회 수감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하게도 구치소 수감 이력이 있는데 동시에 국정조사나 국감의 경력도 있는 분이에요. 네. 서울구치소 전문가 정청래 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구치소 전문가로. 이해 수감되었던. 네. 아니, 근데. 서울구치소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출신.
이게 이제 구치소 안에 들어가 본 기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청문회에서 국정조사위원들을 제대로 구치소에서 대접을 한 건지 아니면 방해를 한 건지 아니면 특혜를 준 건지 최순실에겐 이게 정확하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이제 서울구치소 출신으로서 네네. 구치소 전문가로서 한번 짚어주세요. 우선 네. 이게 장소가 협소했던 문제입니까? 구치소 수감동 안에도요. 그 장소가 넓은 데는 많고 이 종교 집회장이 제일 넓어요. 네.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제 재수자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선택해서. 그리고 접견실 그 수감동 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접견 과장이 이제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접견 과장실 옆에도 얼마나 그 넓은 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문제는 절대 아니고 얼마든지 국회에서 구치소까지 간 마당에 어쨌든 구치소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법무부 교정본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군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휘 명령 이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장도 재량으로 할 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구치소장의 직급상도 그렇고 구치소장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왔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9명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사실상 이제 정황을 아시죠? 사실상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소자에 대해서는 뭐 거의 생사 여탈권을 구치소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번 그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구치소장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치소장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제가 그 취재를 해본 결과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구치소장이 직접 알고 있고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구치소장이 했다기보다는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알고 있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의원들이 그 핸드폰을 들고 갈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 그리고 팬 기자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ENG 카메라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실제로는 구치소장이 결정을 평소 같으면 100% 재량권을 할 수가 있는데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근데 이번 경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구치소장이 재수자에 있으면 100%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순실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구치소장이 최순실한테 밀렸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제로 최순실의 조력자 그리고 어쩌면 황교안 총리까지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사실은 핸드폰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휴대폰 몇 대를 주고 간다고 국회의원들과 다 합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번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핸드폰까지 다 뺏겼는데 그 과정을 구치소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사실은 이 누가 결정해서 이런 지시를 해서 결국은 국정조사를 방해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방해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요.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볼펜까지 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 재수자들도 볼펜 편지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재수자들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편지 쓰려면 볼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재수자들도. 근데 국회의원 국정조사를 갔는데. 국회의원들 볼펜을 뺐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천인 공로할 일이죠. 그래서 청문회에 남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도 어쨌든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구치소 전문가로 오늘은 모셨고 네,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너무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구치소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미니 인터뷰였고요.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치소 2회 수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국정조사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둘 다 경력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한두 개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충청 의원들이 이제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공산당만 아니면 반 총장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 총장이 고맙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어딜 가든 다 따르겠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돈 줬다는 진술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귀국을 하면 이게 커지겠죠. 예. 그리고 또 제목 읽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예, 부산에서요, 이 소녀상을 지켜라, 막아라 가지고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서요, 결국은 소녀상은 한 3시간 46분 만에 철거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 뉴스는 겁니다. 저희가 예. 4부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매우 춥습니다. 진짜 왜 구치소까지 와갖고 이렇게 난리야. 뭐야 이거. 뭔데 들어와 이거. 큰일 났네. 뭐? 빨리 김성태하고 안민석이하고 다 조작이고 그것들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여보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완전 조작품이고. 아니, 뭔데 지금 나오는데. 김호준이도 다 조작이고 그거를 훔친 걸로 몰아가야 돼. 그건 맞지 김호준. 그러니까 김호준이하고 공장 뉴스 공장 그거 말도 안 되네 진짜. 뉴스 공장하고 그거 빨리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가 아직도 공장장인 줄 알아 진짜. 큰일 나. 다 죽어. 근데 그거는 동일하는데 김호준이는 큰일 났네. 그건 맞지 그래. 네. 성대모사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자,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오늘은 간만에 두 분 다 전화 연결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을 2016년 대한민국 연기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항상 연결할 때마다 그 소갯말 고민되셔서 어떻게 해요? 최순실의 100분 연기를 보면서 네. 저렇게 울음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조사받다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졸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다고 그러는데요. 졸도 연기, 눈물 연기, 사이코패스 연기. 이건 뭐 대한민국 연기 대상
감이죠. 알겠고요. 참, 저기 김성재 의원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새누리당이라고 했는데 소속을 이제는 아직 가칭인가요? 개혁보수신당은?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나요? 가칭입니다. 가칭. 1월 24일 날 이제 창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명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무소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죠.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너무 길어요. 국회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이 됐으니까 그냥 개혁보수신당이라고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이 2016년 대한민국 연기 대상을 이제 최순실로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 크게 거기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현장 청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말 뭐 이게 난 세상에 그렇게 아나무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그 어렵사리 만든 그 자리에서 7번, 8번을 옆에 여성교도관이 이렇게 같이 배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교도관 그냥 팔소매 잡고 그냥 나 간다고 그냥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좀 곤혹스러운 신문을 하면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한 2시간 정도 돼서 화장실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중단하고 용문을 보게 해드렸죠. 그럼 용문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청문 행정조사실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옆에 그냥 교도관들 그러니까 보안과 직원 사무실에 그쪽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망갔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당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솔한 답변하고 성 있는 자세 보이면은 30분 안에 끝내주겠다.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마쳤죠. 아니, 그게 이제 최순실 씨가 수감된 수감자, 한 사람의 수감자에 불과한데, 그게 구치소의 비호나 협조 없이, 협조는 국정조사위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하고 협조하지 않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직접 겪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법무부나 서울구치소가 사실상 수감 피의자의 의사와 입장 또 인권 운운하면서 그렇게 예우를 갖추고 존중하는 걸 전 처음 봤죠. 저도 국회의원들은 보통 교도소의 특별 면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들어가 보셨죠. 어떠한 수감 피의자들도 교도소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냥 본인이 인권 중요하고 본인이 그냥 이런 데 나서기 싫다고 안 하는 게 국정조사 아니잖아요. 최순실 개인의 힘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국회가 의결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또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한 그 장에 청문회 장에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본인 하기 싫다고 하니까 법무부나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입장을 옹호한 것은 그건 적절치 않아요. 잘못된 거죠. 교도소 단독 판단은 아니었을 것 같고 교도소 구치소장에게 계속해서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 안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 많죠.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파악을 했어요. 최순실이가 지금 수감자 최순실이가 아니라 국정농단 했던 그 최순실이 지금 위치만 바뀌어서 감방에서 이 박근혜 최순실 한몸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최순실이가 전체적인 흐름을 감방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정농단 세력을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 이런 라인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이가 지금 큰줄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살다 교도소장이 수감자한테 그렇게 쩔쩔매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지금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순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고 이 컨트롤 타워가 감옥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이 뭐라고 구치소장이 이제 쩔쩔매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권력이 아직 작동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계속 전화를 구치소장이 받아가지고. 아니 법무부 차관하고는 교도소장이 계속 지시를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눈앞에서 봤거든요. 상대가 법무부 차관이었습니까? 그럼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그분 혼자 판단일까? 저는 그 윗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청와대일 수도 있고 황교안 측일 수도 있고 물론 뭐 그들은 부정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형태는 좀 달라지고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완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그 세력들은 서로가 소통을 하고 있고 뭐 대포폰으로 하겠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인물은 저는 정윤회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윤회 최순실이가 이혼을 해가지고 결별을 했지만 한때는 지금은 서로가 한쪽이 죽이면 상대방도 죽게 돼 있거든요. 서로의 아틀레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또 감각이 있는 정윤회가 이 상황 컨트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조언을 하고 또 역할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과 정윤회 이러한 과거의 관계가 지금 복원이 됐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금 상황을 교도소장이 일개 수감자에게 쩔쩔매는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마당만 아니라 여야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교도소장이 쩔쩔매는 해방 이후 초유의 최초의 이런 그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공장장님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조금은 가장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부정을 못하는 게 법무부를 대표해가지고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왔습니다. 이분은 전국의 교도소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죠. 그분과 그리고 서울구치소장과 국정조사위원장인 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감동에 들어갈 때 ENG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스마트폰 위원장 스마트폰 한 대는 가지고 들어가서 필요하면은 최순실 정인에 대한 본인 동의하에 녹음도 하겠다는 거였고 또 ENG 카메라는 그런 수감동 현장 청문회 그 장면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현장 스케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처음에 합의했는데 청문조사위원들이 수감동 안에 딱 들어가고 난 이후의 사정은 돌변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그 연유가 그 연유가 쉽게 말하면은 최순실이가 자신의 음성이나 또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면은 자기는 우리 수감동 안에 현장 조사 이 청문회도 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젊어서 그 안에서 한 시간 반을 신경기를 신랑이를 김성태 의원님처럼 뭐 오랜 세상을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번 주에 살다 세 가지를 처음 제가 경험했는데요. 첫째는 살다 보수당이 분열하는 거 처음 봤고요. 두 번째는 살다 최순실처럼 연기자라는 사람 처음 봤고요. 세 번째가 살다 수감자 앞에서 쩔쩔매는 구치소장 처음 봤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님, 뭐 살다 해피는 맨 앞에 보수당이 분열하는 걸 굳이 그 아픈 곳을 그렇게 찔러가면서 최순실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보수신당에서 김성태 의원님 같이 내공 있는 분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고요. 보수신당의 첫 번째 패착이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지 못한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좋은 거죠. 네, 두 분 굉장히 화목하네요. 올해 이 방송이 아마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방송 청취자들이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맨날 얼마나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김성태 의원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한다는 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엄살을 피우시면 안 되죠. 예.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시니까 청문회장에 이 구치소장을 세워야 그래서 질문하고 물론 저도 구치소장 단독으로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세워서 묻고 따지고 해서 결국은 누가 지시했는지 결국은 이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거부하고 지금 최순실 씨는 사실상 구치소의 구속 피의자의 신분이지만 아직 이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치소장님을 그 개인이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거기서부터 청문회장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그 구치소장이나 법무부의 이번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않을 것이고 저는 대체로 또 안민석 의원님의 그런 입장이나 또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존중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도 많이 이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끼리 셀프 칭찬 주고받는 자리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성태 위원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오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하기로 지금 한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지난 3일 전에 안민석 의원님과 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단독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강력한 특히 국정조사 특위에 이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정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개정 법안을 지금 9명의 의원이 9개의 법안이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병합 심리를 하면은 몇 달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걸 국회 오늘 본회의 2시에 열립니다마는 직권상정으로서 이걸 올리면은 바로 오늘이라도 통과되면은 1일 중에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최순실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데 어제 밤 상황까지는 이게 사당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장께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 소속될 개혁보수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당이 이걸 반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오늘의 직권상정은 최순실 때문에 생겨난 국민 화병을 치유하는 국회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노력도 안 하면 우리도 최순실처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요. 오늘 10시에 국민의당 새 대표가 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전 중으로 사당 대표가 모임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쟁으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려운 곳 긁어주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국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시금석이 이 직권상정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만은 여야 모두 많은 법조인들이 다 있어요. 이 법조인들이 대체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법조인들은 절차를 아주 또 중시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 법안이 발의이 되면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또 논의와 의결 절차 그리고 법사위를 또 통과하고 이런 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로 법조인 출신 여야에 포진된 원님들이나 그 의견을 또 존중하는 원내대표들이 이 내용을 사실상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는 빨리 합의를 이루어줘서 정세균 의장이 그런 부담을 털고 오늘 집권상정이 되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집권상정 못하면은 국회가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래 위원장님 그 국정조사 연장은 안 하실 겁니까? 그 역시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사당 원내 교섭단체가 국정조사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국민적 지금 실망과 좌절 속에서 국조가 이제 조금 물이 오르는 마당인데 상당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니 연장에서 오늘 오전에 아마 사당 원내 교섭단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또 할 것 같아요. 한 달 연장해서 최소한 최순실을 한 번은 부르고 강제 소환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네, 한 번이라도. 국조와 특검이 공조하면은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고 있어요, 한참. 예.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또 국조가 연장된다면 최순실은 새해 첫날을 아주 무겁고 꿀꿀하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때문에 생겨난 국민 합병이 다스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민심은 천심인데 우리가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이 최순실을 정인대에 세울 수 있는 강제구인법 이걸 집권상정 못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만약에 김어준 공명장님 이 지금 안민석 의원 의견도 상당히 중시하면서요. 이 어제 박영수 특검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문서로 공문이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인즉 쉽게 말하면은 홍원석 그 국민연금공단의 본부장이라든지 문행표 이런 주요 정인들이 국정감사장에 특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이 특검에서 수사 중에 확인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조특위에서 의결 조치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공조가.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번 우리 국조특위의 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네, 위원장님 그러면 꼭 연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오늘 집권상정이 안 되면 연초에라도 내년 연초에도 집권상정이 되도록 꼭 힘써 주십시오. 연초에는 기회가 없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제안 하나 국민 제안 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집권상정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